번째 순서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 시간에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와는 좀 다르게 네. 지수가 밀려나고 있는 와중에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특히나 FTSE 지수에 편입한다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보 볼게요. 외국인이 사는 것도 있지만 2차 전지 네. 이 부분이 너무 강한 선보인데요. 네.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올라서 40점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미 충분히 부각됐고 매도 포지션이다라면서 40점을 주셨는데요. 선보 갖고 계신 분들도 언제 팔까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해 볼게요. 21년 매출액 2,764억 원, 영업이익 581억 전망 숫자가 말한다. 버티면 더 갈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얼마 전부터 첨보 뉴스가 많이 내던데 지금이 매도 타이밍일까 버틸까 고민하신 분 있습니다. 제가 첨보를 찾아보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면서도 계속 네. 올랐어요. 투자자들에게 2차 전지 만드는 회사야? 그럼 투자해야겠네라는 점이 있었고 여기에 증설 때문에 네.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렇죠. 성장성 있고 앞으로도 매출이 더 늘어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따르면 또 증설을 하다 보면은 이제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또 자산 가치 또한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형적 성장, 실적적 측면의 성장 다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부각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고수익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이 리튬 이온 전해질을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벌써 이제 이게 매출 포지션이 한 대략 42.9%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원래는 거의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쪽만 지금 매출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쪽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를 하는 거죠. 완전 탈바꿈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쪽이 앞으로 70% 이상 매출 포지션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왜 이번에 증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많이 팔리면서 외형적 성장이 같이 일어날 건데 이미 자기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지금은 이제 10배까지 올라왔어요. 보통 기술주들은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는 조금 달라요. 넘사벽이니까. 근데 이 기술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10배 정도 올라오면 거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야 될 때예요.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제가 여기 파동을 지금 차트상 잡아놨는데 21만 원 정도 자리가 기술적인 저항 라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야 되는 게 지금 봐봐요. 기술적으로도 얻어맞고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다 이야기할게요. 네. 예, 전략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 18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홀딩하시면서 21만 원 돌파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8만 8천 원 이탈하면 전략 매도로 일단 대응하시는 것이 옳고요. 그다음에 18만 8천 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다시 21만 원대 이상부터 매도 포지션을 슬슬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짧은 수익, 단기 수익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 21만 원, 손절가 18만 8천 원. 외국인의 또 강한 매수 속에 첨보가 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부터는 수익을 좀 작게 보더라도 계속 언제 팔지를 고민해야 되는 네.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항상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하면서 첨보, 한 축에는 에코프로비엠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네. 또 떠오르는 게 LNF도 네.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거다라면서 이 3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혹시 첨보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이 있을지 굳이 이 세 가지 아니더라도 혹시 박정식 대표의 관심주가 있을까요? 배터리 주는 아니고요. 네. 저는 풍강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풍강이요? 네. 뭐 하는 회사예요? 자동차 너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게 배터리 쪽에 또 너트가 들어가더라고요. 배터리 안에도 너트가 네. 들어간다. 그래서 LG화학 1차 벤더를 통해서 현재 배터리용 너트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전혀 부각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상에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매집력이 들어오는 것이 좀 보여지죠. 이미 7월 달에 한번 강력한 수급이 이때 좀 들어왔는데 이때 들어온 수급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아직까지 유지 중에 있고 지금도 다시금 또 수급이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특히 저는 또 이런 이슈거리도 있지만 저평가 상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간단하게 보면은 자, 밑으로 보시면 자본 총계가 601억이에요. 601억인데 현재 시가총액 조금 올라가면서 지금 326억 정도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풍강이라는 회사가 진짜 이 배터리 쪽에 특수화된 너트를 만약에 진짜 공급을 하고 만약에 부각이 되게 된다면 자기 본연의 가치 600억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그런 거는 좀 위험하니까 네. 이런 종목들을 밑에서 잡고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덜 받고 그렇죠. 밑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나에게는 처음 보는 40점의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FTS 편입되는 종목 신풍제약 볼게요. 신풍제약을 제가 방송할 때 기억나요. 마감 방송하다가 신풍제약 오르고 있네 하고 잠깐 한눈판 사이 보니까 갑자기 정적 발동 걸리면서 네. 급락으로 전환한 적이 정말 엊그제 같았는데 네. 20만 원을 넘겼어요. 그리고 네. 그 배경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강한 매수가 있었거든요. 신풍제약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보지만 그래도 네. 40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미 자산 가치 대비 46배 부각받고 있어요. 과거 신라젠 미친 듯이 상승할 때 그때를 연상케 해요. 그때도 제가 따라잡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10,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고 만약에 진짜 그 암이 그 신약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네.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그때도 막 언급을 했는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신풍제약이 지금 과거 신라젠에 한참 고평가됐을 때의 그 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산가치적 측면을 보면. 지금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2,1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0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20억짜리, 25억짜리가 시가총액이 10조네? 말이 돼? 막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백신, 한마디로 치료제나 백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크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과거 암 치료제, 암 신약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암도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걸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걸리고 저희 아버지도 걸리고 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물론 그렇게 많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신풍제약이 진짜 개발했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제약사들은 개발 안 했을까요? 다 개발했겠죠. 그래서 시장 캐파가 크더라도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확실히 거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40점 주셨고요. 이제 많이 시가총액도 10조를 넘기면서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삼성화재 그리고 하나금융주주의 시총을 넘겼다. 아모레퍼시픽의 시총을 넘겼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된다면은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16, 17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요. FTS의 패시브 자금 나머지 들어왔나요? 오늘 시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라고 글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 유튜브 채팅방에도 FTSE가 뭔가요? 라고 글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제 세계 2대 주요 지수, MSCI 지수도 있고 FTSE 지수도 있잖아요. 이 FTSE 지수에는 일정 부분의 시가총액이 높아가면은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지수에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면서 지난 8월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에 편입이 된 거고요. 그렇죠. 이번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체인지 그 네. FTSE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불어나면은 자동 편입을 시켜요. 이렇게 때가 되면은. 맞아요. 또 그렇게 편입이 되면 강력하게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순매수력이 따라 들어오고요. 주가가 내려가면 순매도력이 갑자기 팍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올라가는 것도 급등이고 내려가는 것도 급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달 21일에 이제 FTSE 지수 반기 리뷰가 발표되면서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는지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변경이 실제로 지수에 반영되는 시점은 9월 18일 장 마감 이후라서 그때까지는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럼 신풍제약 저희가 목표 주가를 드리긴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신풍제약은 저는 솔직히 지금부터 그냥 매도입니다. 아, 지금부터 현재가 매도. 예. 지금부터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주가를 보실 분들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네. 네, 신풍제약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오늘 많은 종목이 떨어지는 가운데 진원생명과학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그리고 여기에 빨간물도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진원생명과학도 점수가 낮네요. 몇 점인가요? 마찬가지로 40점인데 아까 제가 이제 언급드렸잖아요. 그 신풍제약은 현재 자산가치 대비 46배 부각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네. 이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35배 부각을 오. 받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진원생명과학이 살짝 저평가인 거죠.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물리면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3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외국인 풀매수? 이슈 무엇이 있을까? 외국인 따라서 같이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뭐 전일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또 샀더라고요. 이 지수 편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이 백신 모멘텀에 기대를 거는 걸까요? 지수 편입 때문에 들어간 거죠. 다 어, 프로그램 순매수력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급등하는 종목들 딱 보면 이 지수 편입되는 종목들 보면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강하게 들어와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만약에 계속 이 종목이 상승이 나타난다면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따라 들어올 거예요. 그 따라 들어오고 단기매도 쳐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급락 나타나잖아요. 프로그램 순매도력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더 급락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걸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고 이게 저번에 제가 한 8월 달에 기사가 한 번 났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그 예비 선정 이슈가 딱 맞물리면서 주가가 원래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갑자기 그거 이슈 터지면서 몇 시간 후에 상한가를 만들더니 지금 같은 상황까지 미친 듯이 올라온 거죠. 거의 뭐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에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가치적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거 따라잡아서 단기 수익 내고 내려가면 빠르게 끊어내서 다시 자금 확보하시고 절대 이거 물려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신풍제약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만 마찬가지로 급락하면 똑같이 급락하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 잘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후장에 더 오르면서 전고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39,000원, 순저가는 31,500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잘못 사다가 물리면 큰일 난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의 관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종목 볼게요. 이번에 FTSE 지수에 편입되는 이제 5G 통신 장비주가 RFHIC 그리고 에이스테크 두 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뭐 할까 하다가 에이스테크의 이 차트가 답답하면서도 왠지 가지 않을까 그 기대 안에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에도 부족하고 주가 흐름이 잘 안 가는데 에이스테크는 몇 점 드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40점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기술주잖아요. 안테나 만들고 기지국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주들은 자산 가치 대비 10배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 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에이스테크는 현재 자본 총계 대비 12배 부각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기서 고수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언제 팔지 보유자의 영역인 거예요. 언제 팔지를 항시 염두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최근에 조금 몇 가지 좀 이슈들이 뭐 한마디로 수주 이슈가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재무 구조가 적자예요. 마이너스란 말이죠. 지금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 951억짜리가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볼게요. 이제 호재 뉴스에도 안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박정수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수주 발표가 나옴에도 뉴스에도 안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왜 5G 안 갈까라고 하는데 사실 5G도 몇몇 종목들은 최근 전고점 돌파하면서 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스테크는 지금 옆으로 기고 있어요. 5G 모멘텀을 얻고 언제쯤 강하게 갈 수 있을지 지금 이제 10배가 넘어서 매도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 박정식 대표님만의 전략을 들어볼게요. 일단은 29,000원 깨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낫고요. 물려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미 상당히 시장이 많이 부각을 받고 고점이라고 인식이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29,0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상승 시 짧게 봅니다. 31,500원 짧게 끊어서 수익 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31,500원, 손절가는 29,000원. 만약에 저 가격대가 떨어진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확 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스테크 40점 주셨어요. 오늘 점수들은 좀 다 낮은 편인데요. 갖고 계신 분들 잘 전략 세워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